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려면 마음의 눈으로 봐야 돼. 이크 음파 이크 아! 입시장 시즌 9 또 블라인드 그리고 3년차 지금 시작합니다. 펜타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일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입시왕이 또 새로운 방송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요즘 이제 그 4월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때쯤이 저희가 조금 쉬는 구간인데 제가 유난히 요즘 지쳐가지고 에너지도 잘 안 생기고 왜 이러지? 갱년기인가? 갱년기? 나이가 들어. 갱년기일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 예. 받아들여야 돼 이런 거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제가 또 최근에 생일이었는데 이 펜타쌤이랑 이렇게 축하도 좀 해주시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홍프로는 아무것도 안 보내더라고. 생일이라는 걸 지금 알았습니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관심 좀 관심. 저는 사실 제 생일도 관심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성격이 농담입니다. 이제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성격 셋이 다 다릅니다. 너무 달라가지고. 안 맞아요. 이제 한이쌤은 좀 이게 민감하세요, 되게. 뭐가요? 뭐 이렇게 사소한 일 하나 하나에 맞아요. 의미를 부여하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소한 일은 그냥 무시하고 중요한 일은 사소한 일로 처리하거든요. 보통은. 네. 근데 이제 민감하시다 보니까 예민하세요. 알겠습니다. 나이가 조금 들어서 갱년기여서 봄이 볼 수 있겠다. 오니까 아니 갱년기는 난 해본 적 없는데 그 남성 갱년기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냥 낙엽 떨어지는 거 봐도 막 울고 그런다며. 제가 벚꽃 보면서 울고 이렇습니다 요즘. 네, 갈수록 몸이 조금은 축축 처지고 있는데 힘을 한번 내보도록 하고요. 저희 입시왕 5월 입시왕 아카데미 온이 또 5월 신규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엄태욱 선생님께서 굉장히 야심차게 뭐 법, 경제 이런 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문학 독해 프로그램 또 준비를 하셨고요. 이정환 선생님 그리고 양지용 선생님도 각자 다 이정환 선생님은 요번에 뭐 그 12시간 만에 끝내는 그 기본 개념어 아주 참신한 기획인 것 같아요. 아주 기초적인 개념으로 갖다가 내가 12시간 만에 끝내주겠다. 이런 수업도 열어주셨고 양지용 선생님은 수학 하 기본 개념 다시 시작을 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수학 하. 중학생들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요. 홍프로님도 또 개강하지 않습니까? 새로? 네네. 예. 내신 사이에 사실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문법 공부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수능 대비하는 친구들 수능도 공부해야죠. 네. 그래서 문법, 뭐 수능,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갖다가 홍프로님도 준비를 해놓으셨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입시왕 아카데미 온 네이버 카페 혹은 입시왕 아카데미 온 홈페이지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모르겠으면 저 입시왕 아카데미 온 상담 데스크 전화가 공개가 돼 있습니다. 상담 전화해서 이 수업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입시왕의 영원한 친구죠. 라파에듀. 라파에듀가 명품 과외 서비스, 프리미엄 과외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라파에듀 14년 전통의 화상과외 전문기업 라파에듀에서 가장 에센스로 압축된 그 과목별 선생님들을 착착착 뽑아가지고 명품 과외, 정말 전문가 선생님들의 과외를 따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요 내용도 네이버 입시왕 카페 가셔서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파에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뭐 말씀드릴 게 있나요 저희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고. 바로 갑니다. 맞다. 조만간 입시왕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또 컨설팅 프로젝트들이 기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입시왕 연구소 차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컨설팅 진행 관련 공지사항도 올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오직 입시왕 시청자를 위한 테라브레스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시왕 카페에서 확인하세요. 무알콜, 무색소, 무개념. 무알콜, 무색소. 치과 의사가 딸을 위해 만들었다. 순한 가글. 테라브레스. 누적 판매량 200만 병. 올리브영. 2년 연속 1위. 학원에서
학교에서, 독서실에서, 직장에서, 경찰서에서. 테라브레스. 자, 오늘 방송 주제는 이제 이게 또 블라인드네요, 그렇죠? 네, 제가 블라인드 방송을 많이 했죠. 네. 3번째인 것 같은데요. 벌써인가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 2019년에 그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했을 때 그 방안 내에 이제 블라인드 평가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때는 블라인드 평가를 다룬 건 아니고 이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다루면서 블라인드 얘기를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작년 초였던 것 같아요. 작년 초에 블라인드 평가 1년 차가 어땠는가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다뤘죠. 예, 그래서 뭐 정확히 얘기하면 2번 다룬 건 아니고 한 1.5번 다뤘다. 네. 예, 근데 이제 작년 방송이 어쨌든 좀 내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내려간 상태입니다. 네. 지금 블라인드 평가 방송 자체가. 그래서 블라인드 평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블라인드 평가 관련해서 자꾸 이제 좀 본인들이 이상한 좀 이제 생각을 갖고 아마 이제 다른 설명회 가서 들었다는 얘기인데 대부분 이제 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가 이제 처음 시행될 때만 해도 이게 과연 정말로 시행이 되겠느냐, 뭐 학생부 보면 다 아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벌써 3년 차인가요, 올해가? 3년 차입니다. 지금 3년 차죠, 올해가. 3년 차. 작년, 오. 재작년, 작년이 이제 2년 차였고. 네, 작년 2년 차였고 올해 이제 3년 차 시행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요 블라인드 평가를 이제 입시 전문가는 은퇴를 하신 거죠? 그렇죠. 은퇴를 하신 그냥 유튜버, 네. 일개 유튜버 펜타 선생님께서 한번 썰을 풀어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돼. 왜 또? 자꾸 이제 저희가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맨날 저희가 회의 같은 거 할 때 이거 했다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게 아니라 물론 이제 오래 들으시고 계속 취미로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새롭게 유입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유입되고 이제 졸업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것도 좀 다시 보고 이런 식의 마인드를 맞습니다. 가져야 돼요.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다 이거는 옛날에 했던 저희가 지금 사실 한 10년 차거든요. 사실상 네. 9년 차다가 보니까 안 한 주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 머릿속에는 다 이거 했는 건데 다른 청취자 여러분들이 또 들으시면은 막 또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분들 다 그게 이미 졸업했다. 아니다. 네, 다 가셨다. 네. 졸업했거나 또 새롭다 들으면 그렇죠. 비슷한 내용이라도 그래서 다시 한번 블라인드 평가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는 오늘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블라인드 평가는 다 아시다시피 네. 그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교 후광 효과를 없애겠다. 계급장 떼고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뭐 계급장은 아니죠. 학교 간판이 계급장은 아닌데 이 아이와 그 학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생의 역량, 그러니까 스스로 학교는 자기의 어떤 그런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빼고 평가를 해보자. 그리고 이 블라인드 평가가 실시된 이유가 우리가 2019년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을 때 그 2019년 말 11월 말일 겁니다 아마. 네.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무슨 네. 일 있었죠? 무슨 일 있었죠? 급작스럽게 이걸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입시와 관련된 이제 문제가 있었죠. 네. 그게 뭐 저는 뭐 그게 뭐 비리냐 안 비리냐 그건 뭐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긴 한데 자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나서 학생부 종합 전형 또 뭐 수시 공정성 문제가 이제 여론적으로 이제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제 면피용 뭔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러면 그 공정성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대입의 공정성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네. 공정성, 중요하죠. 네. 공정성 얼마나 공정하냐. 네. 아니 쟤는 누구 아빠 잘 만나가지고 뭐 누구 뭐 도움 받아서 대학을 네. 갔는데 우리는 아빠 우리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는 가능한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네. 아빠를 잘 만나긴 해야 돼.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도 보니까 그렇네 다. 나라도 하필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저기 멕시코 빈민가에서 태어났다. 네. 그러면 뭐 이런 기회도 없는 겁니다.
또 반대로 갑자기 또 멕시코까지 멕시코까지 가요 왜? 반대로 북한 북한도 있는데 멕시코까지 그러니까 가니까. 그 아빠 운이라는 게 결국은 뭐 국가운, 사회운, 지역운 그런 것들은 뭐 다 이렇게 들어간다 포함이 된다. 어쨌든 뭐 2019년도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교육부에서 약간은 아주 오랫동안 숙려되지 않은 형태인 것처럼 보이는 방안을 확 터뜨렸죠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 정시 비율을 40%를 올리네. 올리겠다. 뭐, 예. 그런데 이제 단서 조항이 이제 16개 대항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조삼모사, 맞아. 눈 가리기식 뭐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블라인드 평가를 시행하겠다. 왜냐하면 그 블라인드 평가는 사실은 그때 어떤 분위기랑 상관없이 교육부에서 계속 만지고 있던 카드인데 근데 그때 타이밍을 잡아서 같이 이제 꺼낸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교 보고 뽑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대학 후광 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때 그렇죠. 당시 보고서에서. 예. 예. 그래서 저희도 그랬죠. 학교 보고 뽑은 게 맞는 것 같다고 저희가 봐도. 그래서 이제 그걸 그러면 야 학교 이름을 가려줄게. 그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실시한 게 블라인드 평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에서 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정보를 일절 블라인드하는 거죠. 그리고 인적 사항도 싹 가려주겠다. 이 학생이 예.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사는지 부럽다. 어. 부럽네. 뭐 그쵸. 예. 혹은 근데- 뭐 집 주소가 뭐 네. 뭐 국방부로 돼 있다든가 뭐 이러면 이제 뭐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이제 예. 예. 근데 이게 청와대가 아니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사람들이 뭐 나름 의견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학교에 가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없애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역차별이다. 뭐 그런 반대 네. 논의도 있었고 지금도 이제 뭐 좀 비판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블라인드 평가에 대해서.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과거나 전사고는 이제 노력을 했죠. 실제 노력을 했는데 광역자 사고는 지금 뺑뺑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사실상. 그런 것들도 있죠. 네, 그래서 근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당사자분들 되게 싫어하시겠지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지 마. 하지 말라 그러면 댓글에서 왜 하지 말라고 막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아무도 안 그래. 이제 상위권 외고를 제외한 뭐 예를 들어 지방 외고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솔직히 근데 그런 측면이 이제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얘는 그냥 외고 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학업 역량 자체가 꽝이에요. 아 진짜 신기한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지? 예, 아니, 외고 경쟁률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붙어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그런 것들을 자주 확인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맞는 건가? 이게 지금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저도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문제나 뭐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후광 효과가 이제 분명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걸 없애겠다 해서 실시한 게 없애주겠다. 블라인드 평가인데 예. 야, 니들씨 그러면 블라인드 평가를 찬성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야?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블라인드 평가의 방향은 맞아요.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종합전형이 발전하고 그 종합전형뿐만 아니라 이 블라인드 평가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대한민국 인재 선발의 키워드가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입사 과정에서도 입사할 때도 예. 근데 결혼할 때 빼고는 결혼할 때는 블라인드로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거 빼고는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블라인드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착이 돼야 되는데 네. 다만 저희가 그때 2019년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방향은 맞으나 시기, 속도, 방법이 잘못됐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급하다. 예. 갑자기 이러면 어떡하냐. 그렇죠. 이미 다니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예. 어떡하냐. 아니 니들 대입 전형 사전 예고제 해놓고 그렇죠. 물론 이 블라인드 평가가 대입 전형 사전 예고제에 들어가야 되는 이 사안인지 아니면 이거는 그 외 사안인지는 뭐 제가 뭐 법률가도 아니고 행정가도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것도 잘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그런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거는 고등학교 어쨌든 블라인드 평가는 상당히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대입 사전 예고제 들어가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판을 했죠. 좀 성급했다, 빨랐다. 네. 예. 그리고 이 수요자들한테 충분히 공지가 안 된 학생과 학부모들한테 공지가 안 된 상태로 좀 급하게 시행된 면이 있었다. 그리고 그렇죠. 급하게 시행된 뿐만 아니라 아니 2019년에 발표하고 말해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겠다는 거거든요. 좀 이상했죠 맞아. 그때. 예. 아니 그러면 뭐 방안이 있어? 방안도 없고 그랬지 아마 저희가 다 비판했을 거예요. 방안도 예. 없을 거라고 아마. 그리고 실제 2020년 2021학년도에 여름 한 봄까지 늦봄까지도
뭐 블라인드 평가를 하니 어떻게 많이 하네. 어떻게 네, 하니 많이 하니 이런 이런 얘기 얘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심지어. 네. 그래서 비판을 했었죠 저희가. 예, 그때 뭐 학교 선생님들이 사인펜으로 학교 이름을 지우고 있다 이런 그렇죠. 우스갯소리도 나왔거든요. 그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확인해 보니까 진짜였어요. 그게. 근데 사인펜은 아니었고 전산상으로 처리를 했답니다. 제가 그 행정 쪽에 있는 친구한테 네네. 컨택을 해봤어요. 이런 거 왜 이렇게 하냐? 그 친구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 준비해서 정말 그 적재적소에 딱 시행을 한 모든 국민적 동의를 얻고 그런 시기는 오지 않는다. 그럼 이거 실행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고치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게 현실 정책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있는 권력자도 내년에 본인이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누군가 이거를 해야 돼.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그 말에 동의하는데 블라인드 평가는 약간 잘못된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구주소에서 새 주소로 바꿨을 때 불만 많았거든요. 그죠. 아니 야 이미 주소 다 알고 있는데 뭔 또라이 같은 짓이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나라는 도대체 왜 자꾸 국민을 귀찮게 해? 했는데 생각보다 준비가 잘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 나라에서 상당히. 그런데 블라인드 평가는 준비도 없이 내가 봤을 때 일단 발표하고 야 일단 그럼 이제 준비해봐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 좀 아쉬웠던 그래도 거고. 어쨌든 뭐 시행 초기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다 정도 얘기인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도입이 되긴 됐는데 이게 제 기억에는 이거 도입하기는 초기에 이거 뭐 안 된다 만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제가 아직도 잘 기억합니다. 이런 얘기는 잘 기억하는데 제가 네. 웬만한 얘기는 어제 먹은 밥도 기억을 못하고 어제 만난 사람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 정도면 이제 은퇴하셔야 되지 않나요? 오늘 은퇴했잖아요. 교육 때문에 은퇴하고 그래서. 유튜브로 되게 취미 삼아 하잖아요, 이제 진짜로. 그 이제 그때 이거를 딱 하고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 또 이제 미끼를 문 거죠. 사교육 시장은 어쨌든 뭔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으면 신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거 발표했을 때 뭐 모든 입시 전문가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그거 못 한다 대학들이. 대학들이 그거 절대 못 한다. 못 받는다. 대학들이 교육부만 안 듣는다. 어머니 대학들이 교육부만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되게 잘 듣거든. 잘 듣는단 말이에요. 저희 방송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대학들은 교육부만을 기가 막히게 잘 듣는다고. 돈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런데 막 설명 현장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어머님들 대학들이 교육부만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은데요? 이렇게 못한단 말이야. 그럼 왠지 맞아 들을 것 같아. 아니 안 들을 것 같아. 막 이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안 듣는다. 그래서 대학들도 절대 그렇게 못한다. 어떻게 아이들 그렇게 뽑았는데 어떻게 그냥 학교랑 자사고랑 그냥 똑같이 취급하냐? 절대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상당히 나왔어요. 예. 그런 얘기도 나왔고 더 좀 기억에 남는 거는 그냥 학생부 보면 다 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실제로도 그 2020년 자 봄까지도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사실 없었어. 방법에 그러니까 대해서도 봐라. 안 한다. 할 거면 지금 얘기해야지. 안 한다. 저는 솔직히 지금도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정확히 그게 블라인드입니다. 그 방법마저 블라인드. 진짜 무섭다. 이게 진짜 되고 있는데 뭐 진짜 이름이 블라인드가 모든 게 다 블라인드야. 그 안에서 암실에서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또 전문가들이 그리고 해도 다 안다. 해도 다 안다. 이게 되게 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때 진짜 거의 90%, 95% 이상. 작년까지 그랬죠. 작년까지. 올해도 그런 분들이 아니, 계십니다. 올해도 많고. 두 분도 그랬잖아요. 커리큘럼 보면은 웬만한 유명한 고등학교들은 다 알죠. 안다. 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곡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알 수 있는 학교가 있고 모르는 학교가 있고 이게 구분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네. 블라인드를 해도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 그리고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서 말을 들었는데 심지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까지 해서요. 보통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입시 전문가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지역에서 설명회를 그 지역 학생들 대상으로 좀 많이 하니까 어머님들이 이거 가려도 이 학교 공부 다 알아요. A 공부 다 알아요. 저도 아는데 뭐 이 반을 모를까요? 너는 알겠지. 너는 거기서 말도 안 하잖아. 너는 알아야지 당연히. 넌 가려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았던 게 뭐 표준 편차. 네. 뭐 그 학생의
과목별 원점수 나온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뭐 평균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는데 표준 편차 딱 하면은 일반인들은 표준 편차가 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오 그렇구나. 이상해. 뭐 이상한데. 우리 교육과정 보면 당연히 알고요. 보면 다 거기까지 이해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외고 배우는 거 다르고 일반고 배우는 거 다르니까. 근데 표준 편차만 봐도 알아요.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몇에서 몇 가지. 몇에서 몇 가지는 좋은 학교. 그렇지 않은 학교는 몇에서 몇 가지. 심지어 그때는 그렇게 되게 안 해서 표준 편차만 보면 자사고인지도 다 알 수 있다. 심지어 그때는. 그리고 뭐 학생부의 어떤 수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뭐 입학사정관들이 귀신인데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래서 곧 뭐 어쨌든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블라인드 대봤자 뭐 네. 똑같다. 네. 뭐 대학에서 다 알고 이게 무슨 학교인지 다 안다. 네. 이런 얘기도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이게 전형적인 뭐랄까 이게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사기를 치려면 입시 전문가의 사기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한인쌤이나 홍보쌤한테 사기를 치려면 상식적인 얘기로 사기가 안 되죠. 상식적인 얘기로 시작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이제 네. 밥 먹었니? 뭐 이렇게 시작했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 이렇게 밥 하다가 먹으니 무서운데? 약간 대림동 말투로 밥 먹었니? 예, 싸한데요? 근데 이제 보통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투자할 때가 있다. 투자처 기가 막힌 데 하나 났어. 홍보 선생님, 한일 선생님 여기 투자가 기가 막힌 데가 나는데 이거 비밀 정보야. 비밀 정보고 요즘 다 이렇게 투자하잖아. 요즘에 뭐 미국 주식도 빠져가잖아. 이때 투자를 해야 된대. 이게 이제 뭔가 사기를 치려면 일반적인 어떤 사고 방식을 역행하는 어떤 거를 얘기를 하고 뭐가 있어야 그거를 돼? 뭔가 그럴 듯하게 얘기했을 때 사기가 되는 거예요. 솔깃하죠. 예. 예. 근데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특히 사교육 시장이 아니 교육부가 얼마나 엄청난 미친데 교육부가 하라 그러면 대부분 대학이 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런 발동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뭔가 있어 보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좀 혼란스러웠고 그때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설명회 할 때 그때가 아마 코로나 전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죠? 네. 29년이니까 19년 아닌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언제지? 아닌가 코로나 때인가? 29년이면 직전이었을 거예요. 아니야 2020년이잖아.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럴 때예요. 이제 그래서 초기 막 이럴 때인데 막 설명회 하다 보면 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 선생님 블라인드 평가하면 어차피 다 안다는데요. 하면 다 안 돼요. 뭐 보면 다 안 돼요. 우리 학교는 안다는데요. 막 이런 얘기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설명의 핫 이슈가 다 블라인드였어요. 예,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정확히 2019년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저희가 다시 뒤져봤어요. 제 원고를.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때는 이제 입시 전문가 할 때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입시 전문가였을 때 썼던 거예요. 예. 약간 좀 감이 떨어져 있었을 때. 예. 그 갑반고랑 비슷한 수준의 일반고, 그 다음에 갑반고 같은 일반고랑 갑반고, 그 다음에 광역자사고, 지방외고 등에서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대학별로 좀 나눠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년 차, 그러니까 1년 차의 대입 결과가 있고, 지금 지난해 대입 결과는 이제 대부분 대학들이 발표하고 있는 이고 저희가 또 연구소에서 추적 조사를 한 게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바탕으로 실제 또 어떻게 됐는가. 자, 처음에 예상하고 설계했던 대로 너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갔는지 블라인드 평가가 아니면 진짜로 영향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영향이 엄청나게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블라인드 평가에 대한 이것도 이제 저희 자체적인 자체적인 거예요. 그냥 분석. 참고만 하셔야 돼요. 저희 예. 느낌적인 예. 느낌.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뭐 자꾸 예.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방송에. 저희가 본 이렇게 관찰하고 주워 듣고 보고 경험한 것들 중심으로 나는 어떤 작년 말까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저희 방송이 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죄송하지만 우리 방송이 퀄리티에 비해서 이 구독자나 조회수가 안 나온다. 나 솔직히 작년에 그런 생각했어. 오만하게도. 그래요? 오만한데요? 오만하게도 난 작년에 네. 그런 생각했단 말이야.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 시청자들이
이 우리 수준을 따라오지 못한다. 대중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 아주 오만방자한 생각. 보통 이제 그 실패한 뮤지션이 네네. 하는 그렇죠. 얘기가 예. 시대를 앞서갔다. 맞아요. 아, 내 음악을 이해를 못해. 실패한 교육 전문가가 한 얘기가 아, 대중들이 수준이 낮다. 수준이 낮다는 아니고 예. 뭐 그런 생각했는데 제가 오래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수준이 낮다. 이제 알았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른 이제 입시 방송이나 이런 것들 보면 저희보다 구독자도 많은 방송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 저희보다 그렇진 구독자가 않아요. 네. 많잖아요. 그렇진 부모님들이 않습니다. 많이 보시는 게. 그런데 부끄러운 방송이에요. 제가 생각해봐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방송도 이렇게 진지하게 듣지 마시라. 예. 부탁. 알겠습니다. 퀄리티 떨어진다. 자, 자, 입시 방송계의 유일한 저퀄리티 개그 방송 입시왕. 그럼 지금부터 펀타스 쌤의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관전 포인트를 짚어드렸죠. 이게 이제 교과전형이랑 수능이랑은 대부분 상관이 없다. 종합적 얘기고. 네, 학생부 종합만 그렇죠.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블라인드 평가는 특정 대학이 타겟이다. 특정 대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다. 특정 대학.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아니에요.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해서 영향을 주는 게. 음흠. 예를 들어서 지방의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아니, 학종을 안 뽑는 대학도 뽑아요. 많아요. 학종을 네. 안 하는 학교도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뭐 비하 발언이라고 하시면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지방에 있는 대학들 그러니까 사립대 학생부 종합 전형은 블라인드를 하나 안 하나 사실 크게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진짜로 진정성을 가지고 뽑아요. 네, 맞아요. 학생들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정성을 가지고 네. 뽑다니? 그럼 다른 대학교도 진정성 가지고 뽑지 아니, 않는다는 다른 거예요? 대학들은 이제 다른 것도 봤다는 얘기지. 와, 학교 어디 다니냐. 심지어 솔직히 그 입학사정관 초기에 있는 한의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이 주소도 봤어요. 집 주소? 어디 사는지도. 근데 그게 뭐 자갈 수도 있고 옮겨 다니는 아니. 전세 있을 야, 수도 얘 있는데. 부자네. 이런 거 봤다니까.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들었어요. 뭐 요즘에 의대 관련해서 항상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뭐 초기에는 이게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실제 나왔단 말이래요. 얘는 여기 사는 거 보니까 야 뭐 장학금 안 줘도 등록금 내는데 문제 없겠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아주 초창기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그런 것보다는 이 학생의 열정. 앞으로 네가 정말 이 분야에 투지, 관심이 의지, 있는가? 이렇게만 뽑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블라인드 평가는 그렇게 의미가 없고 주로 블라인드 평가에 영향이 있는 학교들이 그 학교의 후광 효과 때문에 블라인드를 실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후광 효과가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대학들이 타겟인 거예요. 그 대학들이 서울대학교부터 건국대까지입니다. 주로. 예.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주력인 대학교가 네. 서울 주요 대학교예요. 맞아요. 예. 뭐 딱히 무자르듯이 자르기는 어려운데 그렇죠. 보통 어쨌든 건국대, 동국대나 뭐 이 정도 라인까지는 소위 말하는 좀 특목고 자사고아들이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갖는 네, 대학들이니까 거기까지는 지원을 많이 한다. 예. 물론 그 뭐 얘기입니다. 송실대 국민도 많이 지원하고 거기도 많이 쓰죠. 뭐 서울대도 많이 쓰는데 예.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가 주로 많이 쓴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건국대까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제가 3개 학교를 찝어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그 세 학교를 왜 집었죠? 특히 세 이 개를 구간에서 찍겠다고? 특히 또 집중적으로 블라인드 평가 영향이 있을 것 같은 학교를 제가 3개 찍어줬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기존에는 학교를 보고 뽑았던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뭐 그렇게 그 생각할 얘기죠. 수도 있고 네, 예. 그 얘기죠. 뭐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추정이죠. 예. 네, 추정이죠. 기억 안 나세요? 어디입니까? 중앙대.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학교들이에요. 제 좋아하는 학교들 얘기하면 다 똑같아요. 그게 아마 그 교집합 아니에요? 특목고랑 일반고랑 과학자사랑 다 모든 학생들이 지원하는 그런 맞아요. 그거 예, 기억나시네요. 아주 몰리는 그 접점. 성균관대. 그다음에 성균관대. 중앙대, 그다음에 건국대 이 3개 학교가 블라인드 평가에 그러니까 이 3개 학교를 봐야 블라인드 평가의 영향이 실제 있었는지 무의미했는지 아니면 한다고 해놓고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학교들을 물론 저희가 작년에 좀 영향을 다루긴 했는데 좀 이제 다시 계획 한번 결과 다룬 다시 한번 거죠. 업데이트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유형별로 진짜 영향이 있었냐 이거예요. 전사고 블라인드 영향이 있었냐, 자사고 있었냐, 갑방고 뭐 외고 있었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갑니다. 영향이 있었냐 없었냐. 지금 2년차의 어떤 대입 결과를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블라인드 평가에 영향이 있었을까? 일단 한희쌤은 보시기에 어떤 저는 꽤 큰 영향이 있다. 이렇게 큰 영향이 있다. 예, 보고 있습니다. 몽프로 선생님은 들은 얘기 없으세요? 저는 조금 있는데 생각만큼 크진 않았다. 생각만 크지 않았다. 네. 왜냐하면은 그 낭중지추라 그러죠. 뛰어난 아이들은 네. 계급장을 떼도 네. 그 평가가 가능하다. 그때 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계급이 네. 괜히 붙는 게 아니에요. 병장이랑 이병 그 계급이 괜히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장이랑 한장이 그게. 짬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떼고 실력을 붙어서 실력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블렌드를 하나 안 하나 큰 차이는 없을 차이는 것이다. 없었던 것 같다.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뭐야? 진짜 맞는 얘기예요. 둘 다. 일단은 그 영향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영향이 없기도 해요. 역시 유튜버야. 아 이게 기본 이게 유튜버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나는 미디어 컨텐츠 크리에이터니까 이런 크리에이터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만약에 소리를 하고 있어. 교육 전문가라 그랬으면 욕 먹을 것 같은데 유튜버라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예. 나도 좀 하자. 있을 수도 있고 네. 없을 수도 있다.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아서 나도 좀 하자. 어쨌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어쨌든 대한민국의 수험생 전체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특정 대학 구간에서만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 제가 몇 개 학교 찝어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입 전체 학생 전체로 보면 블라인드 평가의 영향이 눈에 띄지 않는 게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뭐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블라인드 평가 영향을 못 느끼는 게 맞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평범한 일반고에서는 블라인드의 평가를 막 체감적으로 뭐야? 야 뭔데? 이런 정도로 느낄 수는 없단 말이야. 네. 그러면 블라인드 평가에 영향이 있는 특정 구간 학교 그다음에 특정 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에 또 몇몇 학생들 이제 이런 건데요. 뭐 전사하거나 광역자석 하더라도 또 모든 학생들이 또 수능 학생부 종합 쓰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정시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전체를 보면 확인하기가 영향이 없는 게 맞으나 실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울대 건국대 구간에서 주로 학종으로 승부를 봤었고 보려고 했던 학교 학생들 입장에서 영향이 컸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영향이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서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있었던 게 맞고 이게 이제 뭐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과 달리 그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인원이 이제 작년에 다시 줄었잖아요. 줄었죠. 올해는 더 줄었지만 그래서 선발 인원 축소된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특정 고등학교에서 입학 실적이 많이 떨어졌다 학생부 종합이. 근데 이게 블라인드 평가 영향인지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이 줄어들어서 영향인지는 그거는 구분해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든데 그렇죠. 어쨌든 영향은 있었다. 그리고 저는 이 3년 차 이 지금 시기를 저는 정확히 과도기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네. 과도기는 언제 끝나는 겁니까? 입시의 과도기, 네. 학종의 과도기, 네. 블라인드의 과도기. 왜냐하면 예. 과도기가 끝나잖아요. 그 안정기로 들어서는데 그럼 또 다시 새로운 걸 갖고 와요. 또 바꿔요 또. 네. 그래서 항상 과도기예요.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이게 블라인드를 학종만 하잖아요. 예. 왜 교과는 안 할까요? 교과는 대부분의 대학의 교과 전형은 그냥 성적 100으로 뽑아요. 근데 그 성적이라는 게 고등학교마다 문제 수준이 다르고 경쟁 상대가 다르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예컨 A 고등학교가 있고 B 고등학교가 있어요. A 고등학교의 3등급, B 고등학교의 2등급. 그러면은 B 고등학교의 2등급이 공부를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죠. 종합전형에서는 정성평가라니까 그런 맥락을 고려할 수 있어요. 아니 교과에서. 교과에서는 무조건 B 고등학교 2등급이 이깁니다. 근데 B 고등학교는 그냥 평범한 일반고예요. 네. 근데 A 고등학교는 일반고인데 예. 그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모이는 일반고예요. 맞아. 그러면 다 맞는 얘기야. 그러면 그치. 이게 그 아이의 학업적인 능력이나 뭐 또 학교의 문제 수준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봤을 때 야 이거는 B 고등학교 2등급보다는 A 고등학교 3등급이 누가 평가해도 이 학생이 더 공부를 열심히 했고 학업 능력이 우수하다고 이건 평가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B 고등학교 2등급이 우수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교과전형에서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네. 규칙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규칙 게임의 자체, 규칙. 자체가 규칙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게임의 규칙이 마음에 안 들면 게임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규칙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의지를 참가한 게 아니라 정신 차려보니까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권투를 하시잖아요. 하셨잖아요. 권투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 판정으로 가면 포인트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말해서 홍보 선생님이 막 졸라 때렸어. 막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 아웃복싱으로 막 때렸어. 오 샌드백 움직이는 샌드백 때렸어.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쓰러기 직전에 눈 감고 한 번 휘둘렀는데 럭키 펀치로 맞고 떨어졌단 말이야. 그럼 전체적인 경기 내용은 누가 우세했던 거예요? 때리는 사람이 우세한 게 맞지. 저거 누가 봐도 럭키 펀치잖아. 근데 실제 최종 승자는 누구야? 근데 그거는 뭐 깔끔한 룰이 적용되는 건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제가 판정을 이겼거든요. 네네. 근데 그 친구가 이겼대. 그래서 물어봤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빠가 복싱 관계자가 아닌가 보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친구가 더 젊고 전도 유망하기 때문에 취미로 하는 나이든 너보다 저 선수를 키워줄 수밖에 없다는 거 협회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네, 합리적인 되게. 그 얘기 듣고 일리적인 일리가 있대요. 나라도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내가 케어를 못 시켰으니까 판정이라는 건 어차피 6대4, 5.5대 4.5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의 그 어떤 불합리함 속의 일부구나. 그래서 박지성이 편파 판정도 경기 일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구나. 근데 이거는 지성까지 나옵니까? 이거는 근데 왜 교과는 그럼 지금 교과는 어떻게 보면은 블라인드 평가를 하고 있었던 거네. 그렇죠. 예, 블라인드 교과 전형은 그냥 사실상 기존에도 학교 후강 효과 이런 게 없었던 없어요. 거죠. 성적대로 가는 거야. 성적대로 가는 아니 거니까. 물론 홍보 선생님 말대로 교과 전형 잘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얘기도 맞는 말이에요. 예. 맞는 말이야. 교과 전형 잘못했다. 아니 그걸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뭐 다양한 방식으로 그냥 게임의 룰을 여러 개로 해놓은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종합 경기인데 그치. 여러 가지 종목을 해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잘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나이 먹었다고 판정패를 당하신 좀 억울하다고 억울한 홍프로님의 경험상에서 합리적인 판단인데 억울하긴 할 거야. 예. 교과 전형에 대한 문제 제기 감사드리고요.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나? 빨리 진행합시다. 우리 지금 40분째. 그래도 금방 끝내요. 금방. 자 어쨌든 과도기다. 현재 상황이 과도기라고 과도기고. 저는 보고 있고 예. 이제 참고로 지금 방금 교과 전형 얘기 나와서 말을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커뮤니티도 되게 많더라고 이런 얘기가. 연세대가 올해 일반고를 많이 뽑은 걸로 봐서 작년에 블라인드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작년에 많이 뽑았대요. 작년에 연세대가 일반고를 많이 뽑았대요. 합격이 많았대요. 일반고에서. 그래서 블라인드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그 커뮤니티에서 말이 많이 들거든요. 뭐 그 정도의 인과관계라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연대는 작년에 교과 전형이 신설했기 때문에 그렇죠. 교과 전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전형을? 블라인드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과 100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교과 100이랑 수능 최저 없이 뽑았기 때문에 일반고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전형은. 그렇죠. 이제. 그래서 좀 이건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못 가던 아이들이 네. 그 전형 방법이 바뀌면서 네. 많이 가는 것처럼 보인 거죠. 저는 솔직히 블라인드 평가 때문에 작년 연세대 일반고 입학생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저랑 같이 유튜브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제 대학별로 영향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제가 서울대에서 건국대까지라 그랬습니다. 아까 홍프로 선생님이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주로 이 구간에서 학종 선발 인원이 많습니다. 많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구간에 있는 대학들이 주로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대거 지원합니다. 네. 대거 지원해요. 대거 이것이 핵심입니다. 뭐 그 밑에 있는 대학이라 그러면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근데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 왜냐면 그게 이제 입에 붙었기 때문에. 네. 건국대 서울대에서 건국대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도 물론 특목 자사고가 지원하긴 하나 다른 대학들은 보통 특목 자사고 지원자들이 성적대가 매우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솔직히 초기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대학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건 낮고 딱 건국대까지입니다. 건국대까지. 그리고 제가 그 중에서 성균관대, 중앙대, 건국대를 딱 꼽은 이유는 뭐냐면 이 세 개 학교가 특목 자사고도 당연히 많이 지원하고 선호도가 높고 네. 심지어 일반고 선호도도 매우 높은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교들이. 경쟁률 학생부 종합전형의 예. 경쟁률도 상당히 높고 선발 인원도 꽤 많이 뽑는 학교 대학들이었고 그리고 특목고 아이들도 많이 쓰지만 일반고의 상위권도 많이 쓰는. 예,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제가 일반고 학생 만나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에 학종 쓴다 그러면 거의 10중
6, 7 못해도 거의 성균관 됩니다. 거의 성대죠. 예. 그리고 중앙대, 경희대, 이대, 외대 중에서는 대부분 중앙대 아니면 경희대예요. 네. 예. 근데 경희대를 제가 뺀 이유는 경희대는 그 이전부터 좀 그런 노력을 자체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단은 크게 의미는 없을 거라서 제가 중앙대를 꼽은 거고. 경희대에는 뭐 일반고, 특목고 예. 뭐 딱히 예. 예, 차별 없이 그다음에 꼽으려고 했었죠. 건국대도 어쨌든 거기서 일반고까지 선도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특목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들의 어떤 경쟁이 대접점. 대접점, 대잔치가 음. 되고 특히 이 학교들이 이 몇 년간의 경쟁 통해서 그래도 판정승, 특목 자사고 학생들의 판정승이었단 말이야. 네. 일반적으로 보는 게 맞아. 그렇게. 그러니까 이 학교들이 주 타깃이었고 영향을 체크를 해보면 블라인드의 어떤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네. 세 개 학교를 꼽아드렸죠. 네. 자 그러면 뭐 하나씩 한번 학교를 제가 정리를 본격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예. 이거는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서 작년에 말씀을 드렸지만 또 처음 듣는 분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드리면 서울대는 블라인드 평가 영향이 없습니다. 크게 아니 선생님 학교 다 가리고 뽑는데 왜 영향이 없습니까? 영향이 없어요. 지균 지역균형 전형은 어차피 전교 1등이 지원하고 맞죠. 여기는 뭐 수능 체제가 뭐 낮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수능 체제가 있고 그리고 원래 지역균형 선발은 말이 선발이지 블라인드 같은 약간 추첨 느낌이 좀 있었어요. 서울대 지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블라인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으나 서울대 일반 전형 지원자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거의 최정상 고등학교의 최고 성적 학생들이 지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풀이 고정이 돼 있어요 항상. 지원풀이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내신도 뭐 대부분 1등급 대드린 네. 거고. 예, 그래서 익숙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눈에 익숙한 학생부를 선발하면 된다고. 그랬을 거라고 실제 그랬던 것 같아요. 서울대가. 그러니까 서울대는 뭐 영향이 있다라고 치면 오히려 일반 전형에서 일반고 비율이 약간 줄어들긴 했어요. 오히려 조금. 오히려 그래서 네, 줄었죠. 영재학교랑 과거 입학이 오히려 좀 늘어났어요.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작긴 한데 네. 근데 물론 또 이거 가지고 뭐 일부 언론에서 블라인드의 역효과다 예, 예. 뭐 이렇게까지 몰고 가는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 정도까지로 뭐 오히려 일반고가 역차별 받았다 이 정도 해석할 정도의 숫자는 아니라고 아니, 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 5년 이상 그렇게 증가했다 그러면 그렇게 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살짝 그래서 뭐 예. 굳이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그냥 서울대는 하던 대로 뽑았을 예, 가능성이 예. 높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 그다음에 고려대도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고려대도 일단은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 전형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학업 우수형은 수능 체제가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이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형은 학교 후강 블라인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 체제가 제일 중요해요. 심지어 학생부보다도 수능 체제가 더 중요해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4개 합 7, 예. 8 이렇게 막 맞춰야 이런 식으로 되니까 하기 때문에 예. 원래 후강 교과보다는 수능 체제가 중요한 전형이었어요. 그래서 네. 영향이 없고요. 고려대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두 그렇죠. 개가 있는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네. 학업 우수형이라고 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걸어놓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요. 계열적 합형은 수능 체제가 없는데 이거는 원래 특목 자사고 학생들을 선발을 해볼까 해서 만든 전형설계라고 제가 이거 처음에 만들 때 네.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 만들자마자 제가 실제 그렇게 뽑았고요. 네. 다만 여기 구간에서는 약간 좀 있긴 해요. 계열적 합형에서. 뭐가 영향? 예. 이제 외고. 외고인데 그냥 평범한 외고인데 오히려 나보다 윗대 등급대 애들은 떨어지고 나는 붙고 이런 경우가 좀 몇 개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블라인드 평가 영향이 있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약간 있는데 미미한 정도죠. 예. 계열적 합형은 뭐 거의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예. 쓸어가는 전형인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판단된 바로는 설마 올해도 또 이 계열적 합형이 일반고 애들이 쓰겠다는 애들이 있으면 안 되지. 뭐 아니, 쓰면 쓰세요. 뭐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말리진 예. 않습니다. 뭐 최상위권이면 써도 됩니다. 최상위권 써도 붙어? 써보세요. 어차피 뭐 확실히 이게. 쓰시면 최상위권이면 되잖아요, 뭐. 교과전형 쓰면 되지. 써세요 그냥. 자 연세대는 그래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에서는 좀 영향이 있는 편은 맞아요. 그래도 세 개 학교 중에서는 연세대도 크게 영향은 없으나 그래도 서용고 중에서는 영향이 있다. 교과 전형이 그 작년에 이제 교과 전형이 생겼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고에서 합격이 주로 됐고 아마
대부분의 일반고에서는 연세대 입학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예전보다 예, 증가했을 겁니다. 이 나왔을 교과전 겁니다. 때문에. 그리고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그래도 서울대 일반 전형이나 그 고려대 학업 우수형보다는 약간 블라인드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대는 여기서는. 이제 작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추천형이 예. 있었죠. 예. 예. 1단계에서 그냥 내신 100%로 뽑고 2단계에서 이제 면접도 하고 이런 전형이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 이름이 활동 우수형입니다. 연대 활동 우수형의 특징은 선발 인원이 상당히 적다. 네. 예. 서울대 일반 전형에 비하면 거의 네. 반 수준밖에 안 돼서 거의 뭐 오히려 서울대 가기보다 어려운 예. 것으로 저희가 많이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네. 뭐 어떤 영향이 좀 예를 들어드리면 예. 특히 이제 갑방고에서 한 2등급 때나 3등급 때 초반도 활동 우수형에서 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눈에 띄게. 엄청 줄었죠. 그 구간에서는. 네. 근데 이것도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미미하긴 겁니다. 합니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자, 성균관대입니다. 바로 성대로 갑니까? 예. 예. 그래서 서용고 구간에서는 뭐 블라인드로 인해서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고 보통 이제 그 대학이 아니죠 고등학교별로 전년도 입결을 거의 발표를 이렇게 종합을 해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학교들은 이렇게 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고 소폭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서영고 구간에서는 어차피 그 학교에서 최상위권 아이들이 또 지원을 해서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자기들끼리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영고 입학 결과만 중요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왜냐면 서영고 입학 결과만 관심이 있단단 말이에요. 일단은 관심이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 이거 뭐 블라인드 영향이 없네. 스카이 몇 명 갔어요. 없네, 영향이 없네. 그러니까 실제로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저랑 유튜브를 하는 게 맞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꾸 뭐 이상한 자, 자, 어쨌든 서영고 구간의 블라인드 영향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뭐 그냥 미미한 수준인 것 같다. 참고로 연대 특기자 전형은 원래 주로 외고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특기자 전형이 지방 외고 학생들이 이제 블라인드 평가가 시작되면서 좀 약간 땡큐 했던 상황들이 좀 발생했어요. 예, 일부. 네. 네. 그럼 성균관대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자, 그 지방 외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 구간에서 지방 외고들은 어쨌든 수혜들 본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예. 뭐 제일 큰 수혜자는 사실 저는 지방 외고라고 봅니다. 지방 외고에 그것도 이제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아니라 애매한 애들이 좀 특혜를 본 애들이 있어요. 네. 꽤. 그렇습니다. 사실 지방 이게 일부 외고에서 입결이 확 올라간 학교들이 꽤 있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게 맞는 거냐는 얘기예요. 사실. 맞든 틀리든 뭐 그걸 우리가 왜 판단을 합니까? 예. 무슨 일을 하든 그거에 수혜를 보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나는 맨날 인생에서 피해만 보냐 이거야. 나는 왜 수혜 한 번도 입어본 적 없어. 내가 얻은 수혜라고는 나 지하실 살 때 물 찬 거밖에 없어. 그 수혜밖에 없어. 엄청난 수혜네요. 나 고3 때 지하에 살았거든요. 예. 반지하도 아니고 그냥 지하. 알았어요. 당신 힘들게 살았다고. 계속. 방에서 세면 툴툴거리고 눈높이가 있어요. 정확히 거기 딱이에요. 딱.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수혜를 본 적 없는 펜타쌤이셨고요. 자, 그래서 서영고 구간은 이 정도로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이 다음부터가 저도 이제 변동폭이 꽤 있는 대학들입니다. 일단 성균관대로 갑니다. 성균관대가 저희 방송 오래 듣지만 아시겠지만 성균관대를 제가 엄청나게 사랑하고 애정하고 네네. 정말 아끼지 않습니까? 이 저만큼 성균관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이 없어요. 예, 사실 저만큼. 자, 예. 이제 이렇게 깔아둡니다. 난 성균관대에서 네. 언젠간 전화를 한번 올 줄 알아, 솔직히. 뭘로요? 그게 욕이라도 내용 증명, 뭐라도 한번 올 줄 알았는데 좀 약간 아쉬운 면이 약간 있긴 명예훼손, 한데 모욕죄 뭐 이런 겁니까? 뭐 어쨌든 뭐든 간에 뭐 죽은 비둘기 상자라도 보낼 줄 알았는데 어쨌든. 비둘기가. 자, 어쨌든 수시 이제 학종 비중이 원체 큰 원래 학교였잖아요. 컸죠. 원래 네. 큰 학교였는데 많이 줄긴 했는데. 작년에 이제 교과 전형이 신설이 됐습니다. 네. 작년에 교과 전형이 신설이 됐고 재작년에는 블라인드 첫 해에는 교과 전형이 없는 상태에서 학종으로만 선발했고 2년 차에는 이제 교과 전형이 생겼어요. 네. 지금 이 학교가.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좀 약간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분리를 해서 이해를 하고 합치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네. 성균관대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블라인드 첫 해는 성균관대를 쓰려면
너 전교 1등이야? 학종 써. 너 전교 2등이야? 너도 학종 써. 너 특목 자사고야? 자, 너도 학종 써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만나야 돼요, 무조건 다. 한 곳에서. 그러니까 이게 막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는 너 전교 1등이야? 오늘 교과 쓰면 되겠네. 그렇죠. 너 전교 2등이야? 너도 교과 쓰면 되겠네. 너 전교 2등이야? 교과가 어떨까 한번. 너도 한번 교과를 선택지가 써볼까? 생겼죠. 선택지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어떤 지원표를 제가 한번 보면 작년은 여전히 특목 자사고 특목 자사고는 여전히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갑방고 학생들도 당일 학종으로 지원을 많이 했고 네. 그 다음에 일반고에서는 1등급 때 중후반에서 2등급 때 초반 학생들도 많이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1등급 원래 지원을 많이 했는데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일반고에서 남은 왜냐면 그 이상은 교과전을 많이 빠졌을 일정 거니까. 초반 애들은 네. 그냥 교과로 빠졌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경쟁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성균관대가 어떻게 보면 성균관대, 중앙대, 건국대 통틀어서 가장 영향이 있지 않나. 눈에 띄는 영향. 사정관님들도 약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누굴 뽑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어떤 학교는 모 광역자사고는 성균관대 입학 수가 반토막이 아니라요. 그냥 산산토막 났습니다. 그냥 제로 수준으로. 거의 야 너네 작년 성균관대 불 질렀니? 왜 이래? 거의 이 정도 말이 나올 정도로 거의 이제 아주 그냥 산산조각 났어요. 산산조각. 이런 학교들이 광역단위 자사고 그다음에 그 갑방고 이런 데서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이 방송을 들으면서 우리 학교는 아닌데? 우리 학교는 똑같던데? 네. 그거는 이제 너네 학교만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토막이 난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토막 수준이 막 좀 심각합니다. 예. 네. 그냥 팔 다리가 다 잘려 있다. 지금 좀 잔인한가요? 네. 거의 이게 자꾸 잔인하네. 너무 잔인해. 어쨌든 이게 거의 이런 상태고 근데 이게 이제 그쪽에서 줄었으면 어딘가 또 이득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일반고에서 또 의외의 결과로 1등급 후반인데 성균관대 붙고 2등급 초반인데도 붙고 이런 케이스가 예전보다 더 증가한 것도 맞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피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면 누군가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크죠. 지금 성균관대가 특히 영향이 큰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서도 예년 같으면 이 정도 학생부 이 정도 내신이면 당연히 가는 걸로 생각했다가 피보는 케이스들 네.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이거는 저희가 오늘은 이제 블라인드 평가만 다루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사실은 제가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해서 연구 주제가 또 하나 있는데 그 적정 내신이라는 그런 주제가 있는데 그거와 연관하면 이제 완벽하게 퍼즐이 풀리거든요. 이게 이제 약간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양자역학과 상대성 어론을 합친 겁니까 이게? 합치면 제가 이제 받았겠죠. 상을 노벨상을 받았는데 약간 이제 우주의 비밀을 그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우주의 비밀을 많이 풀렸잖아요. 이제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소위 좀 갑방고들 예전에 정말 잘 보냈던 갑방고들에서 거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내 반토막 수준으로 예. 박살난 학교들이 좀 보이고. 그러면 이게 옳은 거냐? 그거 지금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닙니다. 왜 자꾸 올바름을 따집니까? 저희는 결과를 분석하는 거고. 그래요? 광역 자사고들은 거의 초상을 치르고 있다. 예. 이 구간에서 광역 자사고들은 거의 초상집 분위기.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문과에서는 이제 외고 국제고 많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약간 혼돈의 도가니탕. 누구는 망하고 누구는 땡큐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뭐지? 뭐지 이게? 이거는 혼돈입니다. 예, 혼돈. 카오스죠. 카오스죠. 여기서부터는. 뭐지? 뭐지?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성균관대 가려고 홍프로가 제일 노력을 했는데 나는 내가 붙고 막 이런 느낌이죠. 근데 사실 원래 입시라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뭐가요? 그러니까 누가 될지 어디가 맞는 거야? 누가 될지 모르는 거. 예. 근데 이제 블라인드로 인해서 특히 특목 자사고에서 내신 3등급 중반이나 이쪽 이하의 아이들한테 불확실성이 확실히 증가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예.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맞아요. 그거예요. 예, 이 종합전형이란 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생겼단 말이에요. 야, 이 정도 내신이면 여기 갈 가지. 거야, 갈 거야. 뭐 이런 했으나, 느낌인데
했으나 이제 그게 붕괴된.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상당히- 성균관대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작년에 그 아이들이 제일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 네. 성균관대 합격자 발표 나고 진짜 이 얘기가 잘 냈지 많이 났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우리 학교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성균관대에는 여행이 있다. 특히 이 학교가. 상당히 좀 있다. 네. 있고 뭐 이성균관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어머님들이나 학생들 관점에서는 그 불확실성에 예. 주의를 하셔라. 근데 이게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럼 불확실성이니까 뭘 쓰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이게 기가 막히죠. 이게. 네. 저희가 오늘 그 얘기는 안 드릴 겁니다. 그냥 그렇다 자. 상황만 현상만 전달해 저희 드리는 이제 거.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뭔지 모르겠어요. 그 고양이 아직 살아 있나요?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성균관대는 그렇다. 그다음에 서강대 넘어갈게요. 서강대는 너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원이 작아요. 인원이 서강대는 작습니다. 예. 이제 선발인원이 네. 작아요. 입시를 연구하는 관점에서는 예. 좀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약간 비유를 하면 또 이 서강대 학생들이 몰려와서 또 기쁨 나쁜 표시를 할 수 있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선발 인원이 좀 적은 편이고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약간 연구에서 약간 제외한다. 약간 제외한다는 게 학교를 제외한다는 게 아니라 맞아요. 원래 이거 표본이 적으면 이 부분은 빼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학계에서 오염된 표본이라 그럽니다. 아니 오염까지 오염되면 뭐야 지금 댓글창을 아주 그냥 뭐 성강대가 무조건 대학 입학이 어렵다 이 말씀은 이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냥 예. 학생이 적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연구에서 보편적인 좀 룰이 그렇지. 적용되지 않는다. 네. 네. 아니 보편의 룰이 적용은 적용이 되는데 되는데 변수가 많다. 그냥 뺐다. 예. 그냥 뺐다. 뺄게요. 변수가 예, 몰라요. 어디 하지 마. 그냥 뺐어요. 그냥 뺐어. 한양대는 성균관대랑 비슷하다. 한양대도 그냥. 뺐어요. 예. 한양대는 또 왜 뺍니까? 한양대는 도통 모르겠어요. 뺐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연구 사회과학도 그래요. 사회과학이나 그냥 과학이나 우리가 연구하는 이유는 법칙성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법칙성, 인과관계에 의한 결과, 가설, 검증. 이제 A와 예. B와 C를 투여했더니 D가 계속 반복해서 예. 나타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성균관대는 계속 그런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요 변수가 생긴 거잖아요. 블라인드라는 변수가 생겼을 때 결과값을 연구를 했을 때 추출해 놓을 수가 있어. 근데 한양대는 A랑 B랑 C를 넣었더니 Z도 나왔다. Z가 나왔어. 아니, X도 나왔다가 아니, ABC를 넣는데 Z가 나와? 이게 뭐야? Q도 나왔다가 출생의 비밀이야? 와. 약간의 그러니까 본인들만의 어떤 독특한 평가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원래 좀 밖의 세상에서는 좀 알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얘네들은 뭐 블라인드를 하고 있었고, 예, 사실상 한양대 같은 경우 뭐 내신도 안 보고 뭐 이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요즘 또 내신 보는 것 같은데, 예, 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제가 만약에 교육부에 엄청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면 한양대 입학 사정관들을 불러서 자기들끼리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러서 또, 예. 작년에 평가했던 학생 뭐 기억은 못할 거 아니야 다. 다시 평가해보라 것 같아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도 똑같이 얼마나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자기들만의 한번 기준이 해보고 싶어요. 기준이 확실히 하대요. 근데 만약에 거의 똑같이 나오면 인정. 오케이. 자 일단 두 대학은 패스합니다. 이런 의미로. 자 그다음 대학 뭡니까?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있어요. 높아요. 높죠. 올해는 좀 줄었으나 작년까지는 높았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이대도 약간 고려대 학업 우수형 같은 느낌이 아니 학업 우수형보다 수능 최저가 낮잖아요. 네. 학업 우수형보다 수능 최저가 낮는데 이대 가고 싶어하는 애들한테 되게 높은 수능 최저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3업 7인가요? 3만 6. 6입니다. 육이요? 6이었죠. 그리고 둘둘둘. 네. 올해는 조금 줄었어요. 자연계를 좀 예. 낮춰졌습니다. 2개 합 5, 문과는 3개 합 6. 그래서 이대 미래인재라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빡빡하다. 예. 인문계는 안 낮춰졌어? 네. 또 안 낮췄습니다. 근데 2대 가려고 그러면 2개 합 5는 하나 3 하나 2잖아요. 이게 높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그렇게 된 거고 작년까지는 똑같이 3개 합 6이었기 때문에 3개 합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에요. 2등급 3개? 예, 예. 좀 빡빡했었습니다. 그러네. 예. 그래서 저는 높다고 봐요. 어쨌든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대 예를 들어서 우리 3명을 사회에 내놨을 때 사회에 어떤 기준으로도 어떤 항목으로도 2등급이 하나도 안 나올 거야. 그렇네. 우리 다 맞잖아. 4등급 체력, 얼굴, 네. 뭐가 있어? 뭐 재력, 그러니까 뭐 개그는 2등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개그? 개그 하나는 자신 있다. 아, 나는 뭐 자신 있지? 없는데. 형은 하품. 저는 싸움. 아, 그렇네. 복싱 챔피언이니까 최소 2등급은 나오겠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2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가 큰 변수를 작용해왔기 때문에 블라인드보다 이건 더 큰 영향. 이건 심지어 면접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능으로 다 거의 갈라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경향이 좀 있습니다. 패스. 예. 중앙대는 좀 봐야 돼요. 중앙대는 이거 시립대 이게 아닙니까? 시립대는 원래 일반고 지원자들이 압도적으로 원래 압도적이에요. 많고 원래 선발이 일반고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예, 원래 그래서 그냥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거기도. 예, 거기 뭐 특목 네. 자사고가 딱히 선호하지도 않았고 예, 선호하지도 않고 뭐 대학도 별로 선호하지 예.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이런 인식이 돼 있는데 시립대 설명회 가면 왜 특목자사고 안 지원하냐? 우리는 뽑을 준비가 돼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부모님들은 썼는데 왜 이들 안 뽑아주냐? 약간 이런 느낌이다. 예. 지금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몰라요.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제가 아, 그래요? 오늘 그거 검증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그 부분은 오세훈 시장님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희대. 경희대도 아까 뺐죠. 제가 경희대도 의도적으로 자체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후당 효과를 네. 차단하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진짜 대외적으로 오래전부터. 예, 굉장히 예. 자기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를 골고루 골고루 뽑으려고 노력한다. 항상 예. 실제로 가장 실제로 많은 그랬어요. 합격자를 배출한 고등학교 맞습니다. 수 뭐 이런 예. 느낌이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가 꼭 우대받지도 않았던 네.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넘어갑니다. 여기도 그냥. 그다음에 중앙대. 중앙대가 그 이 학교가 이제 교과 전형도 있고 논술도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블라인드랑 관련이 없으니까 뺄게요. 그다음에 학종인데 학종이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다빈치 인재 그리고 탐구형 인재. 그 2021학년도까지는 두 전형이 다 선발 방식이 똑같았어요. 서류 100, 네. 수능 최저 없이. 그런데 작년부터 이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 면접을 도입을 합니다. 중앙대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블라인드 평가 대응용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저는 그렇게 이건 그 생각합니다. 전에 결정된 거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 전에 면접 결정되니까 도입되는 블라인드 거야? 평가는 그 전에 결정됐잖아. 2019년에 발표를 했잖아. 네, 그러니까 네. 2020년에 입학 계획안을 발표했을 거 아니야. 2021년 학년도. 네. 아닌가? 뭐 일단 넘어갑시다. 다 네, 계산이 안 되네 지금. 기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블라인드 평가 대응용인지 아니면 만들어놨더니 블라인드 평가가 대응이 되는 건지 어쨌든 네. 이건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2021학년 2022학년도부터 면접을 했잖아. 그러면 네네네. 2021학년도에 면접이 없었나? 면접이 없었어. 네. 2021학년도는. 아 그렇네요. 그러면 어. 펜타쌤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그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최상위권 특목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좀 하위권 학생들이 네, 중하위권 지원하고 아이들이 치죠. 평범한 특목 자사고 학생들은 뭐 중상위권 학생들이 예. 많이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고 학생들은 뭐 최상위권 학생들은 당연히 교과 전형을 쓰지만 1등급 또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중반 학생들이 또 많이 써요. 많이 쓰긴 씁니다. 중앙대를. 네. 그러니까 성균관대 입장이 약간 달라요. 성균관대는 어떤 느낌이냐면 성균관대 입장은 이제 성균관대는 특목 자사고도 좀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많이 쓴단 말이야, 대거. 그렇죠. 근데 중앙대 입장에서는 이제 좀 지원풀이 약간 특목 자사고에서 약간 좀 변경이 돼. 좀 너무 다양해져. 근데 일반고 풀은 성대를 지원하는 일반고 풀이나 중앙대를 지원하는 일반고 풀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도 좀 집중적으로 보면 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결론은 여기도 효과가 있었다. 아 중앙대는 예. 저는 그 모 외고인데 예. 박살난 걸 보긴 봤습니다. 박살났어요? 진짜 박살났어요. 그러면 그만큼 뭐 외고인데. 일반고 애들 많이 들어갔다? 또 그것도 아니야. 아 그것도 아니야? 그럼 누가 들어갔어? 그걸 몰라요. 제 생각에는 근데 하여튼 꽤 괜찮은 외고인데 뭐 30-40명씩 가던 학교인데 박살이 난 거예요.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이런 것도 봤어요 제가. 진짜? 뭐지? 이게 응. 이런 학교도 있고 네. 저보다 좀 작은 학교도 있는 것 같아. 찾아보니까. 잘간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고 외고들끼리는 확실히 지금 카오스야. 어. 특히 이 등급 구간. 이거는 이제 네. 외고는 약간 야방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거 블라인드 배 야갑이라 그랬잖아요. 야 주사위 돌려. 너 몇이야? 뭐 이런 느낌이야 지금. 아니 이게 아이들 인생을 걸고 걸린 문제예요. 문제 평 많아요. 공부해서 네. 정말 중요한 제도인데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냐는 거죠. 물론 그 사실 학종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과 선택도 되게 중요한 거 같고. 보고 종합적으로 보니까. 평가하다 보니까 그 해에 많이 먹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자, 근데 이게 제가 야바이라는 표현을 사실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웃자고 얘기한 거고 네. 야바이는 실력과 상관없이
얼굴 예를 들어서 원빈이랑 저랑 갖다 놓고 얼굴과 상관없이 주사위 돌려가지고 돈 준다 그러면 그거 불공정한 거잖아요. 그거는 CF 찍는다 주사위 돌려라 하면 네. 그럼 불공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이렇게 블라인드를 해놓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원래 치지. 이 학생의 잠재 가능성, 역량을 단순히 숫자가 아닌 다양한 방면으로 보기 시작했고 홍보님도 인정하겠지만 숫자가 이 학생을 보여주는 전부의 지표는 아니잖아요. 숫자 같은 숫자가 찍혔어도 네. 그거를 받기 그렇죠. 위한 과정은 전혀 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야 오히려 블라인드 하니까 진짜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를 살리는 평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입학사정관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부유한 집안의 백인이 8점 맞는 거와 소년 가장 예, 뭐 히스패닉계 아이들이 8점 맞는 거는 전혀 다른 80점이다. 왜냐하면은 이 아이는 애들 돌봐야 되는 거고 자기 몸도 가꿔야 되는 거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이제 뭐 유혹들도 있고 친구들도 뭐 이렇게 공부를 포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걸 이겨내고 했기 때문에 더 높이 평가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그런 예. 형평까지 경제 상황까지 따지는구나. 그죠? 예. 미국은 들어보면 되게 좋은 나라 같아요. 항상 들어보면 정의. 거기는 또 판검 사고 뭐고 다 정의스럽잖아요. 대부분 또 들어보면 그런 네. 드라마도 많고. 원래 그 민족의 뿌리나 역사가 기간 짧은 기간은 네. 그 법이나 그게 없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근데 거기는 총기를 들고 다니죠. 안 지키면 팍 쏴버리니까 그런 건가요? 예. 자, 어쨌든 다시 중앙대 얘기로 들어와서 중앙대도 어쨌든 제가 내린 결론은 카오스다. 하우스고 딱히 일반고 애들이 긍정적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까지 관찰한 요건 걸로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전체로 보면 일반고 기준으로 중앙대가 합격이 엄청 올라갔냐? 뭐 그건 그렇지도 아닌데 않아요. 이런 건 있어요. 의외로 중앙대를 합격을 한 일반고 학생들이 눈에 곳곳에 띄고는 있습니다. 2등급이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뭐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야 심지어 3등급인데 이런 또 학생들도 있어, 지금 붙었다니까 하니까 보니까. 또 믿을 수, 지금. 더 의심할 수는 없고. 예. 그래서 많진 어쨌든 않지만 이게 어쨌든 영향이 여기도 좀 있는 거로 봐야 된다. 여기도 이제 사정관들 관점에서는 보면 되게 힘들지 않을까. 선발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고 정말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를 좀 살려서 뽑은 것 같다고 평가를 해줘야겠죠. 예. 그래서 그 결과 카오스. 결과는 어쨌든 교육 수요자 관점에서는 카오스다. 그렇죠. 이 얘기를 들으면 또 야 일반고 내신 3등급이 됐다고? 우리 애가 지금 철학과 미친 듯이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의 반 소크라테스인데 내신이 3등급이야. 그래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또 희망이 들거든요. 이 얘기 딱 들으면. 저는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그대로 여기 지금 데리고 와도 과거로 가서 철학과 면접 통과 못한다고 봅니다. 100% 통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대는 확실하게 블라인드 평가 영향이 있는 꽤 크게 느껴지는 대학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어쨌든 여기도 대격전지 점점 더 격전지가 되어가고 있다. 다만 그 다빈치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은 어쨌든 약간 성격이 다르지 성격이 않습니까? 다르다. 예. 성격이 다르다는 걸 알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탐구형 인재가 어쨌든 뭐 특목고 다사고 아이들의 경험을 좀 더 높이 쳐줄 수밖에 없는 평가 기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참고를 하셔달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국대. 건국대로 갑니까? 여기가 마지막 관전 포인트죠, 사실상. 건국대까지가. 모든 아이들이 진짜 많이 모이는 여기가 진짜 화개장터죠. 만남의 광장. 예. 공부를 예. 하는 아이들도 목표로 하고 웃긴 거는 공부를 진짜 안 해. 근데 목표로 해. 예. 이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화개장터입니다. 여기가 진짜로. 네, 만남의 장이 있다면 여기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그리스의 이제 그 아고라 광장 아고라. 느낌이죠. 다 오는 거죠 여기. 네. 이 여기는 최상위권 특목 다사고는 잘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예. 그 학생들은 빠지겠죠. 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지원을 안 해요. 네. 그 다음에 보통 지원하는 아이들은 거의 이제 성적이 아예 그냥 진짜, 너무 심한 네, 낮은 학생들. 애들. 음. 그 다음에
그냥 특목 자사고도 보통은 중하위권 학생들이 보통 지원합니다. 그죠? 네, 네. 뭐 네. 거의 5등급에 가까운. 예. 네. 물론 이제 4등도 지원하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특목 자사고 아이들의 어떤 심리적인 마지노선 같은 학교예요. 맞아요. 네. 여긴 가야 된다. 예. 아 그리고 그 학생들은 내가 노력을 안 해도 예. 여기는 갈 수 있다는 허황된 자신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네. 여기가 그 지방 거점 공립대 그냥 서울을 인서울과 아니면 그 지방 거점 공립대 왕자로 남을 것인가 서울로 입상할 것인가의 경계가 되는 학교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대와 건국대에 합격했어.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고민을 해요. 고민하죠. 예.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부산대랑 국민대를 합격했다. 그러면- 뭐 아마 부산대를 선택하는 비율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뭐 네. 그럴 수도 있고 여러 예.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옛날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당연히 건대랑- 부산대였죠. 당연히 부산대죠. 거의 부산대가 네. 저는 듣기만 했는데 영구대급이었다고. 중앙대 저희 때 얘기했잖아요. 몇 번 얘기했는데 중앙대 경희도 안 갔다니까요. 아, 진짜? 예. 아니 근데 확실히 미래는 모르는구나. 중앙대 경희대 그런 학교 왜 가냐 그랬어요. 진짜 예전에 옛날에. 어른들이 경북 어른들이 어쨌든 야 이 경대 가면 되지 니 그거 왜 가는데 임마 건국대가 어떤 그런 위치 네. 현재 선호 학생들의 선호도상에서 그런 위치에 있어서 어쨌든 내신 1등급 대들도 꽤 씁니다 여기는. 예. 예, 교과전형제 쓰고 심지어 학종으로도 쓰는 아이들도 있고 2등급 한 중반에서 심지어 3등급까지도 희망을 갖고 도전을 하는 예. 그런 학교.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건국대랑 숙대랑도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남학생들 자체가 지원을 못해요. 네. 예. 그리고 숙대랑 부산대면 보통 부산대를 보내주세요. 보통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송실대 국민대잖아요. 솔직히 정시 성적 차이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지원풀이 아예 달라진다니까요. 수시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특목자사고 지원풀이 확실히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하고 지방에 있는 특히 부산 경북 지역의 학생들도 이제 지원을 안 하기 시작하고 이렇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마지막 노선이에요. 자, 여기도 결론이 영향이 있냐? 있다. 여기도. 건대도 박살난 학교들 많습니다. 예. 지금. 예. 박살 수준이 꽤 심각함 처참한. 박살이 났다는 거는 특목 자사고 중에서 예. 여기는 그냥 뭐 안전빵 보험을 생각했는데 그렇지. 보험이 배신했다. 여기는 약간 이 어장관리 약간 양아치 같은 남자애들이 항상 그 쪼다는 여자한테 바람 맞고 야 커피 한잔 하러 와 그러면 항상 나오는 그런 어장관리 같은 존재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 애가 안 나왔어. 나와. 커피 한잔 해. 브루투스 너마죠? 안 나왔어. 꺼져 이 자식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최후의 보루이자 그냥 안전빵 같은 느낌이거든요. 뭐 여기는 그냥 가는 거다. 내 생각에 특목 자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상담할 것 같아. 너 지금처럼 공부 안 하면 너 여기 가야 돼. 그 여기가 건대. 이 얘기를 따잖아요. 네. 이 얘기를 따서 건국대 에타에 집어넣잖아요. 간다, 너 간다. 그냥 난리가 안 저는 나요. 모르는 얘기입니다. 저는 예. 무슨 얘기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 동의하지 않는다. 예, 전혀 저도 물론 이제 동의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수는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저희들의 주장은 뭐 건국대 학생들에 대한 그런 게 아니고 현재 블라인드 평가 이후의 변화, 예, 블라인드 평가 이후의 변화가 굉장히 극심한 대학 중에 하나가 건국대다 지금 현재로서. 이거 그래서 똑같아요. 건국대도 작년에 발표하고 아니 건국대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뭐 특목 자사고에서 5등급대 아이들, 뭐 4등급대 아이들, 뭐 그런 아이들도 심지어 많이 합격을 했었을 것 같은 선배들의 입결로 보면 했었을 학교들이 대거, 예, 대거 그냥 아주 그냥 싹둑 잘려나가는 현상이 꽤 목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누가 개입한 게 아닌가? 이거는 누가 개입했다. 이건 검찰이 조사해야 된다. 이 정도 느낌의 어떤 거는 뭐 취합니다. 개입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짚어드린 학교에서 야 너네 그 확정 편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계속 짚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 학교들이 집중적으로 영향이 있었다. 컸고 다른 학교도 변화가 없지는 않습니다. 없진 않았는데 특히 여기서. 특히 이 학교들이 변화가 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블라인드 평가에 주 타겟되는 지역, 학교, 구간 특히 영향이 있었다면 이건 블라인드 평가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로 영향은 제가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무슨 학교별로요? 고등학교 유형별로. 이거는 간단히 제가 넘어갈게요. 지금까지는 대학별로 예. 한번 예. 변화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한번 예. 따져본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유형별로 한번 이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예. 일단 영재학교 과학고는 영향이 없죠. 거의 그게 뭐 딱히 오히려 뭐, 더 예. 좋습니다. 오히려 여긴 더 좋아요. 오히려. 좀 상위권 학교들이 더 예. 그 영재학교 과학고를 안전빵으로 뽑아가려고 하는 것 같다. 야 모르면 뽑아. 야 모르겠어? 그럼 일단 뽑아. 얘네들은 뽑아. 야,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진짜 재밌네. 일단 야, 면접장 모르겠어? 불러봐 뭐 이런 느낌이에요. 모르겠으면 뽑아. 그래서 이제 확실하니까 교육과정상으로는 그렇죠. 여기는 이제 크게 이제 영향이 없고 오히려 좋으면 좋다. 전사고는 학교별로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전사고도 블라인드 평가에 그러니까 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능한다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네. 블라인드의 평가의 영향이 이제 학종으로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이 학종으로 상위권을 노렸을 때는 안 좋았을 거야 아마.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근데 블라인드 평가의 영향보다는 요즘에 학종 선발에서 너무 내신 안 좋으면 안 뽑는 영향이 다 크다고 보고 전사고는 전반적으로는 영향이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표현 자체가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는데 그냥 그 관심 그러니까 원래 써야 되는 아이들한테 영향이 있고 네. 또 뭐 수능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 여기도 전사고도. 전사고도 뭐 저기 정시형 학교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약간 수시에 초점 맞춘 학교들 이제 뭐 아주 탑 클래스 학교가 아닌 그 학교들 중에서도 수시에 초점 맞춘 네. 학교들 꽤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서도 정확하게 거기서 타격을 받아요. 청대, 중앙대 네, 그 그쪽에서 학교에서 그 대학에서 영향을 받아요. 네, 거기에서 타격을 받아서 애들이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사고도 그쪽 구간에서 영향이 있는 상태다 현재로선 그다음에 광역자사고 여기는 영향이 큽니다. 심각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다 달라요. 어떤 학교는 대박난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대박난 학교 있어요? 박살난 근데 저는 박살이 너무 처참하니까 대박난 학교도 있어요. 모 아, 그래요? 학교는 스카이 입학이 20%가 늘었어요. 뭐 그런 학교도 있겠죠. 근데 뭐 상위권 대학 많은 학교들이 비율이. 예, 그래서 광역자사고는 어쨌든 뭐 늘었든 줄었든 영향이 있잖아요. 영향이 예, 크다. 큽니다. 상당히 가장 큽니다.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블라인드 평가에 의해서 이제 광역자사고고 예, 그다음에 광역자사고만큼 영향을 받은 학교가 바로 이제 갑방고라고 불리는 학교들. 소위 말하는 예. 물론 갑방고는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 어차피 다 수능하는 애들이다. 이런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갑방고에서 전교권 하는 학생이 서울대를 썼어. 떨어졌어. 얘네는 붙어야 되는데. 그런데 결국 걔는 갑방고 전교 최상위 학생이니까 정시로 갔단 말이야.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이 가는 똑같은 건데 거예요. 입학 결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 구간에서 일어났을 거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 수시 학종 결과 중에 특히 저희가 짚어드린 학교 영향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이것도. 어쨌든 갑방고도 제일 크게 피해본 구간이 1등급 후반에서 한 2등급 초중반 대 아이들이 확실히 본인들의 눈높이에 비하면 못 가는 경우를 더 많이 본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의대 얘기는 오늘 빼겠습니다. 자, 네. 그다음에 평범한 일반고도 영향이 있어요. 평범한 일반고는 뭐 영향이 있는데 이거는 영향이 있는데 눈에 띄는 영향이 아니라 누군가는 대박. 그러니까 어쨌든 평범한 일반고는 더 이상 손해볼 게 나빠질 건 없었어요. 없어요. 손해밖에 네. 없고 누군가는 대박이 그래도 있긴 한두 명씩 있다. 날 수는 있다. 예. 그러니까 뭐 몇 년째 의대 합격자가 없는 학교에서 의대를 갑자기 갔다. 의대를 학종으로 몇 년 보냈다. 심지어 서울대다. 아. 심지어 그게 물론 이제 그런 서울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긴 하지만 네. 아주 많지는 뭐 않지만 연대 의대를 갔다. 예.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예. 뭐 근데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수능 시장 높게 걸려 있으니까 보통은 뭐 그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뭐 연세대 활동 수련이나 뭐 성균관대나 가는 경우가 중앙대인데 뭐 가끔 2등급 있어요. 대가 하고 예. 막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학종으로 2등급 대 후반이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이 일반고에서 보통 나타났다. 네. 예. 근데 그 비율로 치면 매우 미미하기 매우 때문에 미미하죠. 이거를 보편적인 어떤 법칙으로 이해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보시면 돼요.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서 뭐 일반고가 더 학생부 종합에서 유리해졌다 이렇게 결론 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결론하시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렸고 네. 이 부분까지는 그 어쨌든 영향이 있다.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영향이 있다. 뭐 좋은 영향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영향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전과 같이 무조건 붙어요. 선생님 육학점 쓰면 그냥 여기는 무조건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는 이제 절대 안 된다. 맞습니다. 그게 네. 깨진 게 제일 큰 네,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네. 무조건 붙는 건 없어요. 불확실성의 네. 증가. 네, 슈레딩거의 고양이. 네. 자꾸 그 이상한 고양이 얘기하는데 불확정성의 원리. 불확정성의 알리. 네.
이 네. 미시 세계에서는 맞습니다. 특정할 수 없단 말이야. 네. 원자가 뚜껑을 열어보면 내 계획한 대로 다르게 있다고. 몰라 어떻게 있을지. 뚜껑을 열어보면. 이건 불확정성의 원리에 비유하는 게 좀 많네요. 예. 지금 보니까. 그게 뭔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일단 모릅니다.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다뤄봤고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좀 언급드리고 싶은 게 이 블라인드 평가가 이제 앞으로 계속 되지 않습니까? 블라인드 평가와 함께하는 학종이 앞으로 계속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좀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데 저는 올해 내년이 지나면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 거라고 봐요. 이제 블라인드 평가도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하면 방송이 길어지니까 또 관전 포인트만 좀 짚어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일단은 블라인드 평가를 첫 해만 실시하고 안 할 거라는 얘기는 이제 다 들어갔어요. 이거 이게 해도 뭐 첫 해만 하고 안 할 못하죠. 거다. 이런 얘기는. 워낙 부작용이 커서 예. 오래 못 할 거다. 이거는 그냥 정부 행정을 잘 모르는 느낌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은 너무 그런 것들은 이제 당분간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블라인드 평가가 계속 당분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계속 높다. 되겠죠. 그게 예. 그러니까 계속 갑니다. 계속 아마도. 네. 뭐 일부 사람들이 자꾸 주장하는 것처럼 뭐 학생부만 보면 무슨 학교인지 안다. 이게 지역에 있는 무슨 학교인지 다 안다. 이런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예. 이제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이제는 이런 되게 얘기 많이 안 해요. 블라인드 평가 없어진다. 다시. 정권이 바뀌었기 바뀌었어요? 때문에 없어질 거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예. 예. 그런데 정권이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어도 그 이전 정권과 1부터 1000까지를 다 바꾸지 않거든요. 관심 있는 것만 바꾼단 말이야. 그렇죠. 돈 되는 거 나한테 이득 되는 것만 주로 바꾼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블라인드 평가를 새 정부가 바꿔서 뭔 이득이 돼? 지금 정치적으로 봐도 우리가 이게 모든 전형이 그렇지만 붙는 사람만 만족하고 나머지는 다 불만족스럽잖아요. 근데 그거는 뚜껑을 열어봤을 때 불만족인 거고 지금은 몰라. 불만족할지 만족할지 모르는 상태란 말이야. 지금 재학생들은. 네. 네. 어쨌든 뭐 그 이게 블라인드 평가가 막 곧 없어진다. 이런 건 이제 아닌 것 같다. 그거는 이제 네, 아니다. 아닐 것 같다. 최소 몇 년 간다.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참고로 들으셔야 됩니다. 저희 방송 너무 진지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자, 맨날 자신 없을 때만 이런 얘기 한다는데 맞아요. 네. 두 번째는 첫 해는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확실히. 작년에는 덜 혼란스러웠어요. 예. 대신 작년은 첫 해보다는 익숙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첫 세 해는 번째 맞죠. 결론을 제가 냈어요. 올해부터 이제 블라인드 평가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이 말들이 나올 거라고 좀 봅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올해부터. 그러니까 이제 블라인드 방송 저희 내용도 그랬지만 네. 블라인드 평가를 초기 도입했을 때 이게 맞냐? 그다음에 이거 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해도 안다 안 한다. 그럼 어떻게 알 거냐? 그러니까 블라인드의 본질은 사실 외면하고 블라인드의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 야 가릴 테니까 맞춰봐가 블라인드의 본질이 아니잖아. 네. 너 가릴 거야 맞춰봐. 수박 깨기가 아니잖아 지금 이거 눈 네. 가려놓고. 원래 블라인드의 본질은 뭐예요? 그냥 학교 후광효과 떼고 학생부로 이 지원자만 아이를 딱 정확히 얘만 받아봐라 봐라. 이거야. 이 기록만 지원자만 보라. 봐라. 앞에 있는 사람만 보라고. 뒤에 서 있는 아빠 엄마 보지 말고 앞에 있는 학생만 봐라.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는 대학들이 학생 개인 역량에 집중하면서 평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로. 어쨌든 2년 동안 자기들이 이제 나름대로 방법론에 연구를 그렇죠. 했을 것 같아요. 데이터도 행정적인 이제 있고. 뭐 그런 것도 이제 정리가 됐을 네. 거고 이제 연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 역량에 집중하면서 평가할 것 같고 심지어 2015 개정 교육 과정도 이제 안착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시너지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죠. 예전 같은 경우는 야 학교 어디야 얘. 야 이 정도에서 여기 좀 잘했네. 아마 이렇게 해서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이제는 얘는 뭐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얘만 보는 거야. 성적. 얘가 계약을 얘는 미적분 이것도 했네. 얘는 뭐야? 뭐 이런 공동교육과 정도 하는. 자 이런 식으로 얘가 동아리 활동에 이 부분을 되게 관심 있게 했네. 이런 것들. 얘가 뭐 성적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 학생의 어떤 개인적인 평가에 좀 집중해서 결과가 저는 올해부터는 이제 나오고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효과로 전환되지 않을까. 예. 긍정적인 효과라 하면 그러니까 이제 몰래 학종의 본질. 그 다음에 블라인드 평가를 하려고 한 본질. 그게 이제 함께 시너지가 나는. 정말로 어떤 진정성 있게 학생부 그렇죠. 준비하고
이제 대치동 가서 학생부 컨설팅 받고 이런 아이들이 유리하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뭐 이거 무조건 대지동 가서 컨설팅 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학종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이 아이의 잠재 역량을 조금 더 평가하는 거잖아요. 진짜 네.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충실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어떤 그런 자세. 나 지금 프로그램 이름 하나 떠올랐어. 뭐야? 블라인드 시대에 너의 학생부를 빛내줄 특강. 아 6주 과정. 6주 갑니까? 네, 여름방학. 예, 싹 바꿔줍니다. 빛나게. 리신형 학생부 관리 특강. 뭔지 모르시죠? 뭐야 예. 또? 아, 그 롤에 눈 가리고 싸움하는 애가 있어요. 아 알겠어요. 블라인드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평가의 어떤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이 대학들이 이제 숙성이 되면서 정말로 진지하게 학생부를 이제 그 개인 역량에 근거해서 평가해주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거죠. 맞아,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올해 저희가 방송도 다뤘지만 몇 개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에 대한 책자도 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최근에 대학들이 입학 설명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해서 예전과 약간 시그널이 약간 달라진 건 맞아요. 진짜로. 보통 가면 이제 우리 학교 지원하면 뽑아줄게요. 이거 뭐 홍보하는 이렇게 하고 자리잖아요. 뭐 역사가 얼마나 됐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전형인지 그냥 일반적인 얘기 있잖아요. 네. 일반적인 얘기들.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갔고, 뭐 그냥 친절한 학교들이 작년 입학 결과에 대해서 조금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정도였는데. 아니, 보통 설명회 하면 우리 학교 지원하면 뽑아준다 이 얘기하고 간다고 하던데. 네. 그런데 근데 그런 얘기 요즘에 안 하죠. 대학 입학 네. 설명회를 올해는 제가 이제 들어보고 이제 보니까 그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해서 이제 교육 과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했을 때 우리 학교가 어떻게 좋아하고 구체적으로 선발을 했는지, 해주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좋은 평가를 내린 학생이 어떤 학생들이었는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거. 근데 오. 그런 것들을 잘 보면 물론 이제 그런 사례를 위해서 사례를 뽑은 거겠지만 그냥 뭐 컨설팅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학생들이었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게 일부 사례를 하더라도 그걸 사례로 갖고 왔다는 얘기는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뽑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올해부터는 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다음에 기회에 제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또 뭐야 그럼? 여기까지는 연구를 아직 안 했어요. 학생부를 더 그럼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블라인드 평가에서 이제 완벽한 건 없어요. 자꾸 완벽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니 지금 합격을 해야 되는데 경쟁률이 20대 1인데 그거 뚫어야 되면 그리고 대입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네. 모든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을 무조건 다 준비할 필요는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블라인드 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3년 동안 거의 2년 넘게 저희가 계속 예. 그 주워 들은 얘기도 있고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고 뭐 월간 상담소에서도 저희가 이 고민 여러 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맞아요. 여러 번 다루면서 얘기를 반복해서 했던 것들이 있는데 올해 또 마치 전체적인 약간 입결이 지금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예. 저희가 작년에 이제 상담하면서 또 이제 올해 상담하면서 주워 듣고 이렇게 하면서 개인적으로 수집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현재 이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총정리를 참고만. 해봤습니다. 참고마세요. 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래서 뭐 블라인드라고 해서 너무 뭐 이렇게 겁먹을 필요는 사실 없고 다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인원이 줄어든 것과 어쨌든 불확실성이 증가한 거 요 두 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심을 가지거나 준비를 하려고 하는 많은 어머님들이 조금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 아닌가 이 정도까지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분도 마지막으로 또 하실 수 있는 얘기 있으면 해주시죠. 영어로 미팅 있잖아요. 미팅이요? 미팅? 3대3 미팅, 네네. 2대2 미팅. 그게 영어로 블라인드 데이트거든요. 아 그래요? 네. 모르고 나가는 거야. 처음엔 좋아. 설레거든. 근데 나이 먹을수록 블라인드 그 미팅을 안 합니다. 네. 왜요? 실망하거든. 그거는 상대방이 실망하는 거예요. 서로 실망하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네. 불확실성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느낌상 어떤 식으로든지 바뀌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계속 누가 들어갈지 누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 상태로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좀 우려. 우리가 네. 좀 듭니다. 펜타세?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블라인드 평가를 진짜 다뤘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맞아요. 그냥 예. 잘 모르겠으면 그죠? 애 예. 자꾸 공부시키시면 돼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애를 괴롭히세요. 애를.
자 그러면 긴 시간 동안 방송 준비해주신 편하게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입시왕 제가 오늘 약 기운에 취해서 약을 먹고 왔더니 좀 졸려가지고 살짝 왔다 갔다 했는데 다음 주에는 제정신 차리고 더 좋은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침대를 갖다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약간 다음 주에는 또 가정의 달 특집 방송. 모션 침대 이런 약간 뭔지 알지? 병원에 쓰는 거. 환자야. 예, 다음 주에는 가정의 달 특집 방송이 지금 준비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